밀도 들어가자. 밀도. 자, 밀도는 영어로 density. 자, 밀도인데, 자, 밀도의 정의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자, 형사 염도 있잖아. 앞으로 할 때 A당 B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뭐다? A분의 B라는 거야. 알겠지? A당 B.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밀도의 기본 공식이야. 우리가 밀도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고 가줘야 되는데,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질량의 단위가 그람, 뭐 부피의 단위가 뭐 세제곱센치, 보통 그람 퍼 세제곱센치를 우리가 제일 많이 써.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람 퍼 리터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요.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퍼 리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질량의 단위를 부피의 단위로 나눈 값이 되는 거야.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밀도인데, 자, 부피는 거리의 길이의 3승이잖아. 그치? 자, 질량은 어떤 물질이 나한테 놓여져 있네? 그럼 그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값을 질량이라고 해. 자, 바로 물질의 종류마다 그 입자들의 결합이나 결합되는 방식, 입자들이 연결되는 방식이나, 자, 입자의 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질의 종류마다 입자들의 결합 방식, 그리고 입자 수가 아니라, 자, 입자 한 개의 질량이 고유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종류마다 입자들의 결합 방식, 입자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자, 이런 것과 그냥 입자 한 개의 질량이, 자, 물질의 종류마다 고유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피다 하더라도요, 그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거예요. 있지?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지만 어떤 물질은 입자 수가 더 많고, 자, 어떤 물질은 입자 수가 적고,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부피당, 같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입자의 수가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입자 한 개의 질량이 고유하잖아. 그래서 같은 부피당 그 물질, 입자들의 전체 질량, 즉 물질의 질량이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거야.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물질의 질량이 고유하니까 부피분의 밀도, 얘도 물질마다 고유하게 되고, 그래서 밀도도 뭐가 된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 물질의 특성이다.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밀도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밀도가 같다면은 같은 물질이야. 알겠지? 우리가 요 밀도를 얘기할 때, 자, X축이 부피가 되고 Y축이 질량이라고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질량. 그러면 여기가, 자, 1 세제곱센치, 뭐 2 세제곱센치, 3 세제곱센치, 뭐 4 세제곱센치,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간을 한번 표시해볼까? 에이씨, 야, 그림이 왜 이래? 잣대기 가지고 똑바로 그려. 자, 요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요렇게 주어졌을 때, 자, Y축이 질량이야. 1g,
2g, 3g이야. A, B, C, D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밀도를 계산할 때 자, A는 어떻게 돼요? 1g per 세제곱센치입니다. 맞니? 자, B는 2g per 세제곱센치. 그러니까 계산은 그냥 부피분의 질량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C는 2분의 2니까 1g per 세제곱센치야. 자, D는 자, 0 뭐야 이거? 0.25g per 세제곱센치가 된다. 그치? 그냥 부피분의 질량에서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기를 보니까 밀도를 비교하는 보기야. 비교하는 거야. 그럼 비교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조금 쉽게 할까?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자,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밀도가. 그러니까 X축 분의 Y축이 되죠.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자,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바로 뭐다? 밀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밀도가 누가 커? 기울기가 누가 가장 커? B. 그러면 A하고 C는 밀도 같네? 기울기 같네? 그치? 그래서 A와 C는 밀도가 같은 거예요. 자, D의 기울기가 가장 작네? 밀도가 제일 작아. 그래서 부피 질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다? 밀도라는 사실. 부피분의 질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밀도다. 그래서 밀도를 비교할 때는 바로 이렇게 기울기로 우리가 비교하면 돼.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생각하고 자, 문제 푸는데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거잖아. 학교생들 문제 낼 때 좀 헷갈리게 한번 내볼까? 그 방법은 X축이 질량이야. Y축이 부피야. 그럼 질량 부피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밀도의 역수가 되죠. 그치?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해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이런 그래프 문제 풀 때는 습관을 좀 들여. X축이 뭐지? Y축이 뭐지? 그래서 X축이 뭐지? Y축이 뭐지? 그럼 기울기가 뭘까? 이런 것들. 기울기가 뭘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역학, 우리 물리 파트에서는 뭐 시간, 속력, 시간, 거리. 그러면 기울기, 면적. 기울기가 뭐고 면적이 뭘 뜻하는지. 그걸 우리가 막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이거 이제 우리 중3 때 나오지. 운동과 에너지에서.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일단 밀도를 계산하는 건 요겁니다. 근데 우리가 밀도를 얘기했을 때는요, 진짜로 중요한 개념은 요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리터에 1kg의 물체가 있고요. A. 자, B는 1리터에 2kg의 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값 자체가 밀도잖아.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면은 밀도는 B가 더 크거든. 그치? B가 더 크거든. 자, 그러면 같은 부피잖아요. 자, 우리 중1 때 배웠는데 무게가 뭐다? 중력의 크기다. 알겠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 그래서 중력은, 즉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야. 알겠니? 그러면 무게를 비교했을 때 A하고 B, 무게는 누가 더 커? 1kg이니까 9.8N이고 2kg이니까 19.6N이잖아. 그러니까 무게도 누가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자, 그럼 뭐다? 밀도가 크다는 것은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밀도가 작다라는 것은 뭐다? 가볍다는 뜻이야.
자, 밀도가 크다는 것은 무겁다. 자, 밀도가 작다라는 것은 가볍다. 그럼 무거우면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움직입니다. 가벼우면요, 위로 움직여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앞으로 너희가 뭐 중학교, 중3, 고등학교 가서, 자,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도 과학, 제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수능 고3까지 우리 과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거기다 또 이과를 갔어? 그럼 이과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과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있잖아. 여러분들이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만 기억해. 이거, 밀도가 나왔을 때는, 밀도가 크다, 무겁다. 밀도가 작다, 가볍다. 알겠지? 이거는 거의 내가 과학이란 걸 할 때, 너희가 나중에 결혼 가서 학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르칠 때 꼭 설명해 줘야 돼. 이거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그리고 당장 우리 앞으로 계속 이 밀도가 크다, 작다는 개념 써먹어. 계속 써먹을 거야. 자, 첫 번째. 어떤 경우냐? 시험관에다가 물과 식용유를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서로 섞이지 않고 두 개 층이 만들어져요. 자, 아래가 물층이고 위쪽이 식용유예요. 알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고체 A를 떨어뜨렸더니 자, A가 이렇게 떠 있더란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고체 B를 넣어줬더니 자, B가 요렇게 가라앉더란 얘기야. 물과 식용유는 안 섞이죠. 그건 누가 아래쪽에 있어요?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무거운 게 아래쪽이지. 내가 그랬잖아. 무겁다 아래로, 가볍다 위로. 그러면 밀도는 자, 물과 식용유. 물과 식용유를 비교했을 때, 자, 물의 밀도가 식용유보다 더 큰 거야. 맞니? 무거운 게 아래쪽이니까 밀도 크다는 거 내가 무조건 무겁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고체 A를 넣었더니 A가 어떻게 돼? 식용유 위에 떴어. 그럼 A의 밀도는 식용유보다 어떻게 돼? 작다라는 거야. 맞니? 그치? 자, 근데 고체 B를 넣었더니 가라앉았어. 그래서 이 시험관 바닥에 가라앉았어. 그럼 B는 A보다도 식용유보다도 무겁다는 얘기고 물보다도 어떻게 돼? 무겁다는 얘기야. 그래서 밀도는 B가 가장 크다. 자, 알겠니? 우리가 밀도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가볍다, 무겁다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는 거는 무겁다는 얘기고요. 밀도가 작다는 것은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가벼우니까 올라가겠죠? 자, 다시. 자, 여기 벽면에다가 요 막대기를 설치한 다음 풍선 있지? 풍선에다가 A 기체를 넣고요. 풍선에다가 B 기체를 넣었더니 같은 풍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풍선의 질량, 무게는 무시할 거야. 자, 요렇게 됐어. 그치?
자, 여기는 공기잖아요. 그러면 만약 내가 여기를 실을 자른다면 이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향해서 실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내가 요 실을 잡아당기면 요 비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은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는데 실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밀도는 누가 제일 커? A 기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는 공기보다 크고 B는 공기보다 작으니까 B 기체 이렇게 된다. 맞니? 자, 밀도가 크다, 작다는 것은 가볍다, 무겁다. 밀도가 크다는 건 무겁다. 밀도가 작다는 건 가볍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다시. 자, 물입니다. A 고체예요. 그럼 요 자체로 보면은 밀도는 A가 물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니? 근데 소금을 넣어줘요. 자, 소금을 넣어줬더니 A가 요렇게 됐어. 그럼 얘는 소금물이네. 소금물이네. 그러면 자, 요 A가 가라앉았다가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A는 가벼워진 거야, 무거워진 거야? 가벼워졌지. 누구보다? 그렇지. 그러면은 소금물의 밀도가 A보다 크다는 얘기지. 자, 이해됐니? 항상 밀도를 얘기할 때는 크다, 작다 할 때 크다는 것, 커지는 것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야. 가볍다. 밀도가 가벼워지는 거는 뜨는 거야. 그러면 A의 밀도가 가벼워진 게 아니지. A는 그래도 아니야. A의 밀도 그대로. 소금물의 밀도가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는 소금물보다 가벼워진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크구나.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쪼개서 그럼 소금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자, 소금의 밀도는 A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왜냐면 A보다 밀도가 작은 소금이 A보다 밀도가 작다면 소금물도 A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금의 밀도가 A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이런 거 잘 나온다. 자, 바다 모래야. 자, 똑같이 바다 모래가 되고,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가 여기 밀도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3 때도 날씨에서도 요 내용이 똑같이 나와. 알겠지? 자, 똑같이 나온다. 자, 낮입니다. 이거 우리 한 것 같은데? 열할 때? 자, 요거는 밤이고요. 자, 비열을 비교해 보니까 바닷물의 비열이 모래보다 비열이 더 커. 자, 그럼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어. 자, 낮이야. 누가 뜨거워요? 비열이 작은 모래가 뜨겁지. 그래서 여기가 뜨거워져서 고온이 되고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저온이 된단 말이야. 알지?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뜨거워지네. 온도가 올라가네. 자, 공기의 부피는 어떻게 돼? 증가한다. 온도 올라가면 부피 커져. 찌그러진 탁구공 뜨거운 물에 넣어주면 다시 펴지잖아. 우리 1학년 때 샤들의 법칙. 그치? 2학기 때 그 기말고사 시험 봤잖아. 샤들의 법칙. 그럼 부피가 커지면은 밀도가 커져 작아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공기 덩어리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부피만 커져. 그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작아지겠지.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 자, 밀도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가벼워, 무거워? 가볍지? 상승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승된 공기는 양쪽으로 공기를 밀어버리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는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하강하게 돼요. 그래서 요 부위는 공기가 적지.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적기 때문에 자, 저기압이 되고요. 얘는 공기가 모이잖아. 공기가 많거든. 그래서 고기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공기가 많은 곳에서 압력이 큰 곳에 작은 곳으로 즉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잖아. 그래서 낮에는 무슨 풍이 불어? 바다에서 부는 바람, 해풍이 분단 말이야. 해풍이. 그래서 낮에 바닷가 가면 어떻게 돼? 바다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잖아. 그치? 그거란 말이야. 특히 겨울에 가면 우와, 겨울바람, 찬바람이 팍팍팍 불지. 겨울바다 가고 싶은데 난 아직도 기억나. 나 아기 때 나 해운대에서 아니 그 광안리에서 살았거든. 광안리 손잡고 광안리 해변가를 걷던 기억이 아직도 나.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밤에 운전하다가 그냥 부산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 광안리를. 근데 전혀 내 기억하고 다르게 싹 바뀌어 있지. 와. 자, 밤이야. 자, 어떻게 돼? 냉각되잖아. 근데 바닷물이 천천히 냉각되고 모래가 빨리 냉각돼요. 그래서 모래사장이 저온이고 바다가 자, 고온이 돼요. 그래서 낮에는 시원한 바다에 뛰어들잖아. 그치? 자, 우리 그래서 여름에 바닷가 놀러 가면 낮에는 바닷물에 들어가서 시원한 바닷물에서 놀고 밤에는 어떻게 돼? 시원한 모래사장에서 술 처먹고 술 처먹고 놀잖아. 그치? 띵까띵까하고 놀잖아. 바로 그 얘기야. 바닷물이 더 시원해. 그러니까 아니 모래사장이 더 시원해. 밤에는 바닷물이 더 따뜻해요. 그래서 밤에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좀 약간 미지근한다든가 따뜻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온이 되니까 어떻게 돼? 요 현상이 일어나지. 그래서 상승한단 말이에요. 요 공기덩어리를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얘는 하강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공기가 적잖아요. 여기는 공기덩어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밤에는 무슨 풍? 육풍이 분다. 그래서 해풍과 육풍은 바로 뭐다? 자, 비열 차이지만 이 해풍, 자,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은 바로 공기의 밀도가 커지고 작아지고에 의해서 상승 하강이 생긴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류풍도 바로 비열에 의한 현상이지만 밀도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는, 밀도가 작아지. 뜨거운 부분은 상승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고기압, 저기압 배우거든. 지표면에 가열이 돼. 그럼 공기의 밀도가 어떻게 되니? 작아지니까 상승한단 말이야. 그럼 상승하는 공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기온이 내려가지.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구름이 생겨. 그러니까 상승하는 공기 있는 곳은 저기압이고, 그 저기압은 구름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날이 흐리고 비가 오잖아요.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날씨를 고3 때, 아니 고3이란다. 중3 때 배운단 말이야. 중3 때. 바로 중간고사 시험법이로. 자, 오마중은 이거 기말 시험법이다. 고기압, 저기압은. 알겠지? 자, 중간은 그 앞까지만 딱 나와. 고기압, 날씨는 기말 시험법이야.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것이 바로 밀도입니다. 알겠니? 밀도. 그래서 우리가 밀도를 이용해서 보는 주위의 여러 가지 현상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가벼우면 뜨고 무거우면 가라앉아. 뜨거나 가라앉으면 그것이 전부 다 밀도를 이용하는 거야. 알겠니? 밀도. 그래서 우리 사금도 어떻게 돼? 모래에 금 있지. 그러면 모래하고 금은 밀도가 금이 더 크거든. 더 높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경사진 면에서
이제 물을 흘린 다음에 거기다 사금을 채취할 때 이제 금이 들어있는 모래를 놔. 그러면 자 모래는 가벼우니까 어떻게 해? 많이 물을 따라서 많이 내려가고 금은 무거우니까 조금밖에 안 내려가. 그래서 많이 내려온 이 모래를 치우고요. 다시 이거를 모아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또 여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하면은 가벼운 모래하고 무거운 금을 어떻게 돼? 분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사금 채취할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러면 열기구 있잖아. 위로 뜨고 가라앉잖아. 그럼 뜰 때 어떻게 돼? 가열하잖아. 온도 높아지니까 공기 밀도가 작아지니까 이 풍선 안에 있는 밀도가 작아지니까 상승한단 말이야. 그치? 가열을 중단하면 어떻게 돼? 밀도가 커지니까 내려오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잠수함이 가라앉을 때 잠수함 안에 물을 채워. 그래서 밀도를 크게 하는 거야. 그러면 뜨고 싶어. 그럼 잠수함 안에 있는 물을 내보내. 그럼 가벼워지니까 뜨잖아. 이것도 밀도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라앉고 뜨고 이건 전부 다 뭐다? 밀도를 이용하는 거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밀도입니다. 됐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